네, 장에는 두 가지 필수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네, 식이섬유 하면 현미나 콩에 있는 거친 잡곡의 껍질을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렇게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불용성 식이섬유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중금속이나 독소를 흡착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해주죠. 그런데 거친 잡곡의 이 껍질들은 장 점막이 약한, 우리 피부가 얇은 사람이 있고 피부가 두껍고 튼튼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장 점막도 얇은 점막을 가지신 분들은 그 껍질들이 지나가면서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100% 현미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장 점막 건강 상태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성 식이섬유도 있지만 더 장에 중요한 것은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하는 일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크게 4종류의 식품군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과일 속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딸기 주스를 갈아놨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끈적끈적해진 젤리 형태로 변한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것이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 딸기 속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수분을 끌어당겨서 젤리처럼 변한 겁니다. 자, 이것이 장에 들어가서 변해 있는 고형물들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해주고 또 여러 콜레스테롤이나 불필요한 성분들을 흡수시켜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같이 해줍니다. 다이어트나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은 성분이죠. 자, 과일 속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펙틴이라고 하고요. 또 해조류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알긴산이라고 합니다. 미역이나 다시마나 이 해조류를 보면 뭔가 끈적끈적한 물질들이 있죠. 이게 바로 알긴산입니다. 역시 장내 고형물들을 잘 만들어주고 장에서 변이 잘 빠져나갈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해주죠. 또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버섯류에도 들어있어요. 우리 면역력에도 굉장히 좋다고 알려진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입니다. 식사 중에 버섯류 반찬을 꼭 섭취하시면 장에 꼭 필요한 수용성 식이섬유를 같이 먹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우엉이나 돼지 감자 같은 데 들어있는 이눌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우리 우엉이나 돼지 감자 다이어트, 여성분들 다이어트나 혈당 조절에도 좋다라고 알고 계셔서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바로 이눌린이라는 성분 때문에 혈당과 콜레스테롤, 또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일류, 해조류, 버섯류, 그리고 우엉, 돼지 감자 같은 이런 음식들이 수용성 식이섬유를 우리 몸에 꼭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장내 건강에 굉장히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성분들이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서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늘어나서 건강한 좋은 미생물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 바로 단쇄지방산입니다. 단쇄지방산이라는 말 속에 지방산의 특징이 바로 담겨 있는데요. 지방산은 장쇄, 긴 사슬, 그리고 중쇄, 중간 사슬, 단쇄, 짧은 사슬 형태로 지방산의 종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단쇄 지방산은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의미인데요.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 같은 종류들을 단쇄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이 단쇄 지방산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장내 미생물이 자기들의 각각의 식이섬유나 여러 당류들을 먹고 만들어낸 성분들입니다. 결국 사람이 직접 만들지 못하고 장내 미생물의 도움을 받아야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대장 상피세포에 영양을 공급을 해줍니다. 제가 장 누수 증후군이 있으면 아토피나 알레르기나 여드름이나 우울증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장 누수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이 성분입니다. 대장 상피세포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단쇄지방산이 꼭 필요한 거죠. 장 필수 영양제로는 수용성 식이섬유, 과일류, 해조류, 버섯류와 우엉, 돼지 감자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그리고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단쇄지방산, 이 두 가지가 대장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쇄지방산이 꼭 필요한 이유는 바로 대장 점막 상피세포를 튼튼하게 해서 장 누수 증후군을 치료하기도 하고
또 크론병이나 염증이나 여러 다양한 면역계의 질병들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대장에 있는 다양한 이 미생물들이 이루고 있는 생태계를 장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 마이크로바이옴과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면역 세포들과의 연결 통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장 마이크로바이옴이 나쁜 균이 많을수록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도 좋은 신호를 받지 못해서 이 면역력이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단세 지방산의 충분한 공급이 곧 우리 몸의 면역 세포도 튼튼하게 만든다라는 결론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장내 환경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야만 몸에 있는 전체적인 면역력 그리고 건강 상태가 증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 음식은 충분한 자연식이 필요하고요. 그 중에 과일류, 그 다음에 채소류, 버섯류, 해조류, 통곡식 같은 이런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꼭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 정말 한 절반이라도 100%가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하루에 한 절반, 최소 아침 한 끼라도 과일류를 드시는 것. 식사 중에는 신선한 채소, 버섯류, 해조류를 조금이라도 같이 드시는 것. 장내 건강 환경과 면역력,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꼭 필요한 우리의 건강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 천종식 교수님 팀에서 굉장히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질병의 시작이라고 하는 디스바이오시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디스바이오시스니까요. 이 건강한 생태계가 깨졌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는 바로 장내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스바이오시스의 증상은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수반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속이 불편하기도 하고 설사나 변비가 나오기도 하고 가끔씩 구토나 위가 장이 불편한 증상들, 이렇게 내부적인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외부적인 증상도 같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머리가 멍한 상태, 브레인 포그도 디스바이오시스 증상과 연관이 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또 감정의 불균형이 온다거나 우울증이 온다거나 다양한 염증들이 있다는 것, 이런 증상들도 바로 장내 균형이 깨어진 디스바이오시스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디스바이오시스와 면역질환과도 굉장히 큰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제1형 당뇨는 췌장에서 일어나는 자가면역질환의 결과 생기는 당뇨입니다. 이런 제1형 당뇨나 다발성 경화증이나 천식이나 다양한 알레르기, 또 면역력이 일어나고 있는 글루텐에 대한 면역이 생기는 셀리악병, 이런 것들도 역시 디스바이오시스로 인한 면역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에서 일어나는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이나 점막에서 일어나고 있는 베체트병이나 섬유근막 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이런 현대의학에서 굉장히 다양한 면역 증상을 일으켜서 고통을 호소하지만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다반사죠. 원인에 대한 것도 확실히 규명이 잘 되지 않고 해결책도 그냥 면역을 억제하는, 면역을 줄이는 그런 정도의 치료법이 있는 것이 사실상 한계입니다. 근데 이러한 안팎으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면역 질환의 그 중심에는 장내 건강의 균형이 깨어졌다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질병의 시작, 디스바이오시스를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야만 수많은 이런 불편한 증상들, 다양한 질환들, 면역 질환들을 해결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